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정이 늦어지고 되는 이유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먼저 발견해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죠. 하지만 가끔은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는지 논리적 설명은 어렵지만 그저 하고 싶어서, 마음이 시켜서 하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머리로는 힘들 거라 생각했던 일인데 오히려 술술 풀리는 때가 있더군요. 가끔은 머리보다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지금의 내 마음에 솔직해지는 것, 혹시 미뤄두고 있는 결정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말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935 라디오 전존 138번째 방송, 오늘은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조금 가볍게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아이유 마음. 웃음이 터지면 그건 너, 쿵 내려앉으면은 그건 너, 축 머금고 있다면 그건 너, 둥 울림이 생긴다면 그건 너. 그대를 보며 나는 더 숨을 쉬어요.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나를 알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찾아오지 않으셔도. 나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 살아있어요. 눈을 떼지 못해 하루 종일 눈이 시려요. 슬픈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제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달래주지 않으셔도. 나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세상 모든 게 죽고 새로 태어나 다시 늙어갈 때에도 감히 이 마음만은 주름도 없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 살아있어요. 영 살아있어요. 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지온 138번째 방송, 저는 최성원입니다. 첫 곡 아이유 마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오늘은 마음의 결정에 관한 이야기로 방송을 열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정의 바탕엔 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에만 의존하다 보면 해야 할 이유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먼저 보이고 결정은 미뤄지기 일쑤입니다. 결국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생기죠. 반면 때로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이유를 따지지 않고 선택한 일이 의외로 잘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령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때 후회는 오히려 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의사이자 인공지능을 연구해온 한 저자는 결정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스스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현실에선 오히려 결정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감성적이거나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은 빠르게 행동하고 결과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가끔은요, 너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한 발 내디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인생의 진로나 어떤 큰 금액이 오가는 투자처럼 신중을 기해할 일이라면 충분히 숙고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일상 속에서 어떤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면 이번엔 때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스스로의 선택을 응원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호 마음대로. Oh baby, ooh, what's your problem? 내 머릿속에 어떤 것들로 가득 찼는지. Oh baby, baby, ooh, 말 자꾸 돌리지 말고 내게 전부 다 털어봐. 나의 귀를 빌려줄게. 가끔 음이 나가는 세상에서 늘 흥얼거려. 뚜루뚜루뚜 네 맘대로 뚜루뚜루뚜 내 맘대로. 걱정은 너도 자 It's gonna be alright. 뚜루뚜루뚜 네 맘대로 뚜루뚜루뚜 내 맘대로. 걱정은 것도 자 보이지 않겠죠 멀리. Ooh baby what's the matter? 애써 괜찮은 척하지만 난 못 속여 절대. Oh baby baby babe 알잖아. Oh 내게로 오면 돼. 가끔 리듬이 나가는 세상에서 몸을 흔들거려. 뚜루뚜루뚜 네 맘대로 뚜루뚜루뚜 내 맘대로. 걱정은 너도 자 It's gonna be alright. 뚜루뚜루뚜 네 맘대로 뚜루뚜루뚜 내 맘대로. 걱정은 것도 자 보이지 않겠죠 멀리. Oh baby you know 또 내가 빛을 비춰줄 거야. 생각에 채널에 조금 왔거든. 결국엔 다 별거 아니야.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걱정은 너도 자 It's gonna be alright.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걱정은 것도 자 보이지 않겠죠 멀리.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네, 가오 마음대로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조원입니다. 935 라디오 전조원은요, 주일에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많이 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조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인물 코너는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의미 있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주시 의회 최영명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주파수 93.5MHz 935 라디오 그리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 가능합니다.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와 전주영상위원회가 청년 영화인을 위한 특별한 영상 공모전을 마련했습니다. 2025 스팟 인 전주 청년 쇼폼 공모전이 오는 6월 3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의 영화, 드라마 촬영지를 재치 있게 소개하거나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전주의 숨은 명소를 쇼폼 영상으로 담아낸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30초 이상 90초 미만의 세로형 쇼폼 영상 형식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참가 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혹은 도내 대학 재학생이며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총 80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이 주어지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함께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외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접수는 6월 16일까지, 16일부터 30일까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메일로 진행되고요. 공모전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전주 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주영상위원회 촬영지원팀 063-903-04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가족센터에서 함께할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은 가족 전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주시 가족센터가 진행하고요. 모집 분야는 총 3가지입니다. 정규직 팀장 1명, 계약직 이중언어 코치 1명, 이주민 플러스 센터 통번역사 1명으로 각 분야별로 전주시 가족복지 사업의 현장에서 활약할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정규직 팀장은 가족센터의 지역 공동체팀 사업을 총괄하며 가족 지원 관련 경력이 요구됩니다. 이중언어 코치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과 2년 이상의 국내 거주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주민 플러스 센터 통역사는 한국 체류 기간 2년 이상 결혼 이민자 또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주민 등이 대상이며 영어 통역이고요. 통번역 실무 경력 또는 토픽 4급 이상 성적이 요구됩니다. 모든 직무는 주 5일 상근 근무 조건이고요. 급여는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류 접수는 5월 12일부터 5월 27일 정오까지고요. 이메일을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6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과 세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가족센터 채용 공고문 또는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문의는 전주시 가족센터 채용 담당자 063-243-033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난임 부부를 위한 맞춤형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마음에 뿌린 씨앗이라는 이름의 이 특화 사업은 난임을 경험했거나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 5쌍을 대상으로 진행되고요. 전문 심리 상담과 치유 농업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30일 금요일까지고 참여 신청은 전주시 마음치유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운영 기간은 6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0주간이고 덕진 보건소에서는 부부 개인별 심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심리 상담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전주 레인보우팜에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채소 파종, 허브 관찰, 꽃 바구니 만들기, 수학
파티까지 부부가 함께 자연을 매개로 감정을 나누고 힐링하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참여는 자차 이동이 가능하신 분에 한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063-281-8576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주시에서 2025 청소년 언어 장학 프로그램 홈스테이 가정을 공개 모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미국 고등학생들이 세계 각지에서 현지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오는 6월부터 전주에서 약 6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2025 청소년 언어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미국 고교생 14명은 전주 신흥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으며 1인 1가정 홈스테이를 통해 실제 한국 가정의 일상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전주시는 이들 학생을 따뜻하게 맞이할 14의 가정의 홈스테이 가족을 공개 모집하는데요. 홈스테이 기간은 6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고 홈스테이 지원금은 총 130만 원이 2회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모집 대상은 신흥고 인근 버스나 도보로 30분 이내 거리의 전주 시민 가정으로 학생 1인 1실 제공 가능해야 되고요. 매일 아침 저녁 식사 제공을 하고 냉방과 인터넷이 가능한 주거 환경을 갖춘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가정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학생의 인종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수용 가능한 열린 마음이 요구됩니다. 접수는 5월 23일 금요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이후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과 문의 전화 010-9803-7484번으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 전주 단오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전주 덕진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단오 축제에서는요, 오랜 전통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풍년 기원제, 단오 장사 씨름대회, 세시 풍속 체험, 전통놀이, 문화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축제 첫날인 5월 31일 토요일에는 어린이 씨름대회 애기 씨름, 그리고 다음날 6월 1일 일요일에는 성인을 위한 장사 씨름이 펼쳐지며 참여 신청은 포스터 QR코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전주시 제18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가 오는 5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세계적인 비보이팀 라스트포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비보이팀 라스트포원의 독일 세계대회 우승을 계기로 2007년 처음 전주에서 선보인 이래 매년 열리는 한국 최고 비보잉 경연대회입니다. 이번 비보이 그랑프리에는요, 국내 최고의 최정상급 비보이들과 DJ, MC, 저지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가 출동한다고 합니다. 공연 관련 자세한 정보는 주관단체인 사단법인 라스트포원 또는 전주시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으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데이식스 Maybe Tomorrow. 말해도 똑같고 변함없잖아.
느껴지는 게 안 보여도 그 너머를 상상하며 반복해 내일이 오면 오늘보다 나아지겠지 쓰라리는 이 상처가 좀 덜 아프겠지 이 소리를 듣자면 나를 기다려 Maybe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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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내일이 살아나겠지 One day 기다리던 날이 오겠지 To me Tomorrow 내일이 뜨면 오늘보다 따뜻하겠지 사랑은 네 주위가 좀 잦아들겠지 내 맘을 감싸줄 봄을 기다려 Maybe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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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이식스 메이비 투모로우 듣고 왔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역의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또 의미 있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주시 의회 의원 최영병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히 자기소개와 함께 청취자들하고 시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효자 2동, 효자 3동, 효자 4동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는 무소속 최영병 의원입니다. 네네. 지역구가 효자 2, 3, 4동이잖아요. 예. 네. 제가 알기로 효자 2, 3, 4동은 굉장히 좀 넓기도 하고 인구도 좀 많습니다. 그 지역구 소개하고 좀 지역구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선거만 6번 했어요. 그러세요? 예, 어, 2006년 5.3일부터. 네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잘 알죠. 음, 우리 아이부터 또 어르신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고요. 네네. 또 각각의 일상과 삶의 방식이 공존합니다. 네네. 많은 가족들이 털을 잡고 있는 다양한 아파트 단지들, 아이들이 웃고 배우는 학교와 학원과 청년들의 청춘이 느껴지는 대학가, 어르신들이 여유를 즐기는 체육시설과 공원까지 말 그대로 전생의 모든 삶이 숨쉬는 지역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의원님 목소리가 굉장히 중하시고, 인물도 그렇지고, 직접 보시면 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예, 감사합니다. 인상을 갖고 계십니다. 예. 네. 지금 뭐 6번 도전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재선인 걸로 알고 예. 있는데, 맞죠? 예. 네네네. 그 지방 이런 지역 의원이 되시기 전까지는 뭐 어떤 계기나 그런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여쭤봐도 좀 될까요? 예. 저는 군 생활하면서 네네. 책 2권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어떤? 저는 제2의 페스탈루치가 되고 싶었고, 네네. 제2의 앙리드랑이 되고 싶었고, 네네. 우리 인간 살아가는 이게 방식이 어떤 이기적인 삶, 네. 또 개인주의적인 삶, 또 이타적인 삶이 있잖아요. 네네. 정말 페스탈로치, 그 앙리튜낭,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헌신하면서까지 어떤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그러한 삶을 좀 살고 싶었습니다. 네네. 예. 그렇군요. 본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뭐 이런 것들을 책을 읽으면서 느끼셨고, 내가 앞으로 이런 길을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셨네요.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또 실제 옮기긴 좀 어렵잖아요. 예, 군대 제대하고 저는 학사, 석사를 또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에 관한 연구를 썼고요. 네네.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26년 동안 활동하다가 저는 의원에 입성을 했어요. 네네.
정말 약자를 위한 대변자가 좀 되고 싶다. 정말 제가 허준을 좋아하는데요. 네네. 이제 유이태 우리 스승께서 긍휼의 마음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정말 우리 시민을 대할 때 정말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그런 마음들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었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사전 오기만에 제가 되었습니다. 네네. 2020년 운 좋게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저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정말 대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뭐 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운이 좋아서 됐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또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셨고 그런 마음이 주민들한테 또 와 닿았기 때문에 되셨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너무 겸손하신 예. 것 같습니다. 네. 뭐 방금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이 의원이 되기까지의 생각들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러게 그런 거가 이 의회 활동에 또 이어졌던 것 같은데 전주시 의회에 입성하셔서 지금까지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활동 분야가 또 연관이 되는 분야일 것 같은데 어떤 활동 분야인지 궁금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가 5개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재선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좀 복지 환경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네. 전주시의 복지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뭐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누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요. 네네. 우리 전주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환경과 또 보건 관련 현안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네네. 더하자면 그 다양성이 숨쉬고 또 생동감 넘치는 우리 지역구에는 말보다는 실천, 발로 뛰는 시의원과 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기대하여 또 선택해 주신 주민들을 위해 밤낮 없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또 조율하고 또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복지 분야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필요한 분야이고 그런 분야이긴데, 근데 실은 잘 이렇게 눈에 띄지 않고 표가 잘 안 나요. 이게 의원님 열심히 하시긴 한데 굉장히 좀 고생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 지방의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방의회 역할이나 특히 시의원의 책임이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을 하니까 좀 굉장히 좀 심오한 것 같은데요. 네. 지방의회 존재를 이렇게 모르시는 분부터 좀 부정적인 분들까지 다양한 주민들의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저는 시의원으로서 주민들께서 지방의회를 알게 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더하자면 조례를 만들고 또 예산을 심사하고 또 행정을 감시하는 등 단순한 역할을 뛰어넘어서 네네. 행정과 주민 간의 통역사 또 주민들의 대변인으로 행정 업무의 촉진자로서 시의원의 책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 예전에는 제가 저희 보통의 사람들이 시의원 하면 이렇게 행사 다니고 사람 만나면 됐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제가 의원님도 만나 뵈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물론 사회복지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관련돼서 뭐 이런 공부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뭐 공부도 공부지만 네네. 현장에 아, 다니면 네네. 그 답이 보여요. 아, 그러시군요. 예. 주로 현장에 뭐 많이 다니시고. 뭐 다른 당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저희 같이 이제 무소속 의원들이 있어요.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평화동, 서서학동, 동서학동 양영환 네네. 의원님 정말 발로 뛰는 의원이죠. 네네. 네. 저는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답은 현장에 있고 현장 속으로 지역 주민 속으로 달려가야 된다. 사실 그 조례라든지 5분 발언 네네. 뭐 저하고 무소속 의원들이 최고로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정당 정치이다 보니까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의원님들은 열심히는 하지만 조금 힘드시기도 하고 예. 때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모르겠어요. 6번 도전을 했고 네네.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저는 효자 1, 2, 3, 4, 5동을 다 출마를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알아주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이제 뭐 당보다는 그 인물로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금 약간 이게 이 유권자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예. 좀 특히나 지역에서는 지역에 의해서 일을 하고 그 할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전환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 제가 시간을 네네. 좀 그 이런 거죠. 그 민주당은 이제 권리당원 100%로 선출을 해요. 네네. 권리당원 100%. 이게 지역 주민은 없는 거예요. 뭐잘 아시겠지만 무투표 당선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지역 주민들은 모릅니다. 네.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당선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 차원에서도 네네.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네. 잘 아시겠지만 공천을 받고 지역 주민한테 갑니다. 공천을 안 받으면 지역 주민한테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전에 없어요. 공천 받고 오지.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요즘에는 뭐 요즘 뭐 대선 기간이기도 하지만 뭐 그 각 당에서 후보들 뽑을 때 그 당원 투표도 있지만 또 국민들의 투표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지역 의회에도 조금 이렇게 도입이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긴 하지만 또 저희 같은 이렇게 이 지역에 이렇게 풀뿌리 이 라디오나 이런 미디어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의원님들 나오시는 분들한테 대한 그런 인물들에 대한 평가나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전화 연결했었어요. 그 예. 최근에 발의하신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 전주시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그게 이제 이번에 제정이 됐는데 요 조례안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발의한 조례입니다. 네네네. 예. 전주시는 외국인 노동자가 수가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이분들은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이에 외국인 노동자 대상에 특화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그 저희 지역이나 뭐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계시고 거주하고 계시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관심을 갖고 추진하게 된 어떤 배경이 또 있으셨나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가장 먼저 언어 장벽이에요. 음. 이제 언어 장벽이 있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공공기관부터 병원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고요. 또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같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대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직장을 잃을 경우 당장 거주하거나 휴식할 공간이 없어 고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네. 가족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일하고 또 차별적인 대우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로움과 우울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뉴스에도 많이 봤고 방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얘기하셨는데 실제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조사나 뭐 통계나 뭐 이런 것들이 전주시에서 뭐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쉼터에서 뭐 노무화, 법률 상담, 그리고 생활 정보 제공, 통번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죠. 그 네네네. 조례에 담았죠. 네네.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휴식을 취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 조례 안에 담아 있다고 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돼서 많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도움을 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외국인 노동자분들하고 또 얘기를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이렇게 겪는 어려움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아까도 전자에도 말했다시피 이제 언어 장벽이고요. 네. 그리고 휴식 공간이 그냥 단순합니다. 아, 예.
뭐 타 시도하고 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정도의 어떤 그 삶의 질, 네. 휴식의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많이 열악하고요. 네. 지원 조례를 통과됐잖아요. 네네. 이제 다양한 좋은 것들을 많이 담아서 타 시도하고 좀 견줄 만한 그런 쉼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이 조례안이 이제 제정되고 한다고 한다면 뭐 직접 당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전주 시민들한테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조례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지역 사회에 더 쉽게 적응하면서 또 포용적이고 성숙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네. 예. 또 쉼터를 통해서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불안정한 환경이 개선되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는 전주시에서 안정적으로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갈등이나 사회적 비용도 줄어듭니다. 결국 시민의 삶의 질과 또 도시의 안정에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 조례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이면서도 또 동시에 전주 시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분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전주 시민 모두에게 다 함께하는 필요한 그런 조례가 되고요.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사는 도시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얘기는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의원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살아가는 도시 그리고 다문화 사회는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하고 열어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전주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단지 일손을 돕는 인력이 아니라 이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구성원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단지 외국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시민, 이웃, 공동체 일원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 공동체로 바라보는 관점 이게 정말 요즘 같은 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조례 이렇게 발의하고 저도 이렇게 조례와 관련된 것들을 작업들을 해봤는데 이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과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 조례가 또 향후에 어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또 노력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예, 예. 해당 조례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주시나 의회가 지금 하고 계신 어떤 노력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가 각자의 역할을 좀 책임감 있게 좀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전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가 이미 존재하는데 이 쉼터가 단순한 공간 제공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기 위한 체계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또 유연하고 또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정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복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전주 지역의 또 다른 어떤 주요 현안 중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어떤 분야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좀 5분 발언도 했는데요. 네네. 최근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건강한 살림이죠. 건강한 살림이요. 네. 우리 전주시는 기린봉, 또 고덕산, 또 황방산, 건지산, 모악산, 완산칠봉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산들이 도심 곳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올 봄 전국적인 산불로 많은 국민들이 함께 안타까워했고 또 실제로 황방산에도 산불이 발생했던 만큼 우리 전주시도 산불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나 시가지를 동남서쪽으로 둘러싼 분지 지형으로 형성된 우리 시는 산불 발생 시 더욱 시민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네. 이런 이유로 최근 4월에 제가 산불 방지 대책에 철저한 준비 강화를 요청하는 5분 발언을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진 만큼 다국어, 홍보물 게시와 또 유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또 합동 훈련 등을 하면서 앞으로 관련 시책 추진 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방금
그 여러 가지 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동체 라디오가 이 지역의 재난이나 뭐 이런 거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관련돼서 저희 공동체 라디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처음에는 건강한 살림이라고 해서 집안 살림을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 살림이 아니었군요. 네네. 관심 많이 갖고 하시는데 뭐 이 관련돼서 5분 발언 하셨다긴 하지만 그래도 관련돼서 뭐 정책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조례나 뭐 여러 것들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앞서 드린 바와 같이 산불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위해 전주시 산불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해당 내용은 산불 방지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필요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지원, 네. 관련 유관 단체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또 산불 방지 활동을 위한 뚜렷한 공적 기여를 한 자를 위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빠르면 6월 달에 네네.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바쁘신데 나오셨는데 예. 뭐 그 외에도 또 소개해 주실 것들이 있으시면 뭐 마음껏 또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껏이요. 네네네. 시간이 많이 나 있어서요. 네. 저는 그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양영환 의원님 같이 네네. 정말 눈치 안 보고 그 당의 눈치 안 보고 네네.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한 정말 섬김의 정치, 네네. 좀 구석구석 발로 뛰는 정치 그냥,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저는 회기가 없는 동안에는 지역 주민 속으로 갑니다. 예, 저는 제가 지금 핸드폰에 등록된 누님이 한 180여 명 되고요. 네네네. 뭐 어머님, 아버님은 한 500여 명 가까이 되지 아하, 않을까요? 네네네. 그렇게 발로 뛰고 있고요. 전주시 의회의 슬로건은 잘 아시겠지만 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거든요. 네네. 기초 의원은 풀뿌리, 네네. 기초 의원들은 정말 생활 정치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구석구석 발로 뛰는 네네. 그런 모습이 저는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그러면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그 지역구 주민들하고의 소통은 직접 가서 찾아보시고 또 그다음에 언제나 늘 열려 있는 또 휴대폰 핸드폰 번호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한밤중에 이렇게 또 민원 전화가 오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단톡방이 한 500여 명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우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지역 사무실을 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사무실 내려고 했죠. 네네. 그런데 저를 또 아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왜 사무실을 하냐? 사무실을 내지 마라. 우리 최 의원이 직접 발로 뛰면 그게 사무실인데 그렇죠. 네네네. 한 달에 월세 관리비 보통 얼마냐? 한 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요즘 더 갑니다. 50만 원을 네네. 정말로 발로 뛰면서 음. 그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 와닿더라고요.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거점 공간이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거기 아까 말씀하신 비용도 그렇고 오히려 공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환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직접 다니시면서 그 비용으로 구두를 또 여러 컷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운동가 많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지역 그 주민들하고 만나는 거 과정에서요. 어떤 뭐 이렇게 에피소드나 뭐 얘기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최근에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를 한 10명 가까이 저를 이제 비 오는 가운데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이제 현장에 갔죠. 이제 물론 담당 공무원들하고 함께. 근데 그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도 의원님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이거 꼭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답을 이렇게 줬는데 네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 15년 걸렸습니다. 네네. 15년 걸렸대요. 가지고 박수 치고 사진도 같이 찍고 막 그랬는데 그게 해결. 그럴 때 이제 보람을 느끼죠. 네, 그러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만큼 의원님이 현장에 또 발로 뛰고 했기 때문에 그게 또 해결이 되고, 그게 뭐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뭐 몸으로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하시니까 또 됐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의원 재선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활동하시려고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전주의 또 뭐 지역구에 대한 생각도 있긴 하지만 전주시의 어떤 미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막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전주시 어떤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또 생각이 드시는가요? 그 뭐 제가 이제 5월 27일 날 오후 2시에 네네. 청년 일자리 위원회 아, 제가 위촉을 제가 받으러 가요. 네네. 우리 아들도 이제 21살인데 네네. 이제 서울로 갔어요. 네네. 서강대 합격을 해서 서울로 갔는데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우리 부모들이 잘 키워서 어디로 보내요? 대부분 다 서울로. 제가 2020년 보궐로 네. 당선되고 제가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인사말할 때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이게 기억이 나요.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63만도 네, 많이 줄었어요. 좀 이렇게 붕괴가 될 위험에 있다. 저는 이 시점에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지역 정치권 정치인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네네. 정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청년들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네네네. 청년들이 저희도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또 일도 하고 또 대학생들 많이 만나는데 여기서 뭐 있고 싶어도 지역에 있고 싶어도 지역의 일자리가 마땅한 일자리나 자기가 어떤 꿈을 위해서 펼칠 수 있는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네. 관련돼서 많이 뭐 그런 것들을 또 할 것 같은데 향후에는 뭐 어떤 의정 활동에 좀 집중을 하실 계획인지 또는 어떤 뭐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제가 요즘 제 고민이에요. 어떤 고민? 예, 제가 선거를 여러 번 했고 이제 무소속 재선이잖아요. 네네. 앞으로 더 위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네네. 항상 그 말씀을 듣곤 하는데 정말로 발로 뛰는 어떤 의원은 시의원입니다. 네네. 네. 근데 그 위로 가면 이제 좀 덜 할 것 같아서 네. 저건 다음까지 그러니까 3선까지는 제가 이제 시의원을 좀 하려고 하고 그 이후에 좀 고민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네. 뭐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것도 하지만 조금 더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아마 지역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발휘하고 예, 예.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예. 같아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뭐 충분히 도전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제가 봤을 때 의원님 굉장히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하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 외에도 그 뭐 저희 나오셨으니까 전주 시민 그리고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저희 시간이 충분히 남았으면 한 5분 정도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저는 이게 초심이라는 말, 네네. 초심. 그 위치에 가면 사람들이 좀 변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 하루에도 여러 번 좀 모르는 전화 다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만큼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씀하시니까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잘 받으시더라고요. 예. 사실 전화 왔을 때 제가 두 번째인데요. 네네. 좀 약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네. 좀 약간 좀 그런 것이 있는데 부담도 있는데 이건 어떤 소정치인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한시라도 불러주시면 참여하겠고요. 뭐 짤막하게 제가 한마디 하자면 전라북도 전주 발전을 위해서 네네. 정말로 우리 서민들 고생 많아요. 지금 식당가 이렇게 보니까 뭐 8시 정도면 다 불이 꺼지고 네, 맞아요. 네. 뭐 지갑을 열지 않죠. 네. 그리고 IMF가 더 힘들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더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요즘 너무 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뭐 지갑도 닫지만 마음도 닫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최후의 어떻게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어떤 그
저기가 복지나 이런 쪽인데 이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복지 쪽이 뭐 축소하고 예산 축소하고 해서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뭐 전주가 재정 자립도가 많이 적어요. 네. 특히 이제 어렵고 힘든 어떤 살림살이잖아요. 네. 좀 지방에서 좀 많이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네. 지방이 정부에서 지방에 이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좀 어려운데 그걸 맡아야 하니까 많이 그렇죠. 힘들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또 우리 전라북도 전주는 또 약자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네. 이제 어쨌든간에 우리 정치인들이 또 이번에 그 대선 후보자들이 네. 뭐 전라북도 홀대받지 않고 네.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좀 많은 그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앙 정부가 많은 권한과 이 역할들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덧붙여 재정도 좀 많이 이양을 하면 좋을 예, 것 같은데. 예, 찬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하고 그 뭐 이제 내년에 또 지자체 선거가 또 예, 있으시잖아요. 그 하반기 굉장히 또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역민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역민들이 지역의 의원들을 선택하는 게 단지 당이 아니라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인물 중심의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찬성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 라디오나 이렇게 나오셔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그런 시간들이 지역 주민들이 의원들을 알아가는 그런 또 시간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많이 좀 요청하고 또 초대하겠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네네. 우리 한승우 의원, 네네네. 한승우 의원님요. 네, 그 양영환 의원, 네네. 뭐 이런 분들을 좀 초대를 해서 네네네. 저는 좀 그분들 저는 밑에 있고요. 네네. 좀 배우는 사람이고요. 그런 분들이 참 정말 열심히 한다. 네네.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제 마음을 콕 집어서 제가 이렇게 의원님들 이렇게 초대하면 다음에는 어떤 의원을 또 이렇게 초대할까 막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예. 제가 한번 다음 초대할 의원을 좀 추천을 받아볼까 아, 이런 예. 생각을 예. 가졌는데 예. 제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추천해주신 의원님들 제가 초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나오신 분들한테 그 마지막에 꼭 노래를 한 곡 추천을 받습니다. 예. 어떤 노래를 추천하실지. 저 단톡방에 저를 지지하신 분들, 그 저를 아는 사람들, 제가 노찬사의 노차사의 네. 광야에서 광야에서 제가 좋아합니다. 특별하게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게 복지환경위원장에 출마를 2번 했는데 2번 다 낙마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제가 어필을 했거든요. 네. 이제 만장도 제가 들었고요. 만장도. 네네.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좋아하신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다음번에는 도전했을 때 꼭 되셨으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효자 234동 네, 지역구를 갖고 계신 전주시 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영병 의원님 오늘 만나 뵙습니다. 자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최영병 의원님께서 그 추천하신 광야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 그리고 전주 시민분들 힘내시고 네, 더욱더 또 행복한 그런 또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곳에 빗줄기나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황홀한 먹구벌판 우리 어찌 가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바라서 움켜쥔 뜨거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먹구벌판 우리 어찌 가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바라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다시 서는 저들 바라서 움켜쥔 뜨거운 그날들 날들 우리의 아름다웠던 날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